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절기상 소환인 오늘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자세한 날씨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소연 기자,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눈구름대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와 강원, 경상남도 곳곳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 특보 지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눈은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칠 텐데 일부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과 경기 북부, 경기 남동부에 최대 10cm, 서울과 인천, 경북 북부에 최대 8cm, 충남과 경기 남서부, 제주 산지에 5cm 안팎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습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이라며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가리가 짧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며 오늘 전국의 기온은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은데요. 낮에는 최고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눈이 그친 뒤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최대 10도가량 떨어지는 등 전국에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장 재집행을 둘러싸고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등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공수처 지금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오동훈 공수처장 등 수사 인력 상당수가 주말인 오늘도 출근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지난 3일과 여건이 달라지지 않았고 폭설 등으로 오늘 재집행 시도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저항에 실패했는데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내일 자정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지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오동훈 공수처, 이병 경찰청 차장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대통령 관저에는 여전히 집회인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관저 앞의 분위기도 전달해 주시죠. 네, 오늘 새벽부터 눈이 많이 내렸지만 찬반 집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은 2박 3일간 철야 농성을 벌이며 집회를 진행 중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태극기를 들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30여 개 기습대를 투입하는 등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 중입니다. 탄핵 찬반 집회로 밤새 양방향 통제됐던 한남 5거리와 북한남 3거리 구간의 일부 통행이 재개됐지만 도심 방향은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만료를 두고 여야의 대치도 상당히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위법하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시부터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영장 재집행을 촉구할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박한솔 기자, 여야 움직임 전해주시죠.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민주당은 잠시전 오후 2시부터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의 즉각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비상의총에서는 경호처를 향해 적법한 법치층을 가로막고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내란 사병을 자처했다며 경호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내란 활동을 적극 비호하고 있다며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추가 집행에 대한 대응을 고심 중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이 위법적이라며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입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와 탄핵 촉구 집회에서 발생한 민노총 집행 참가자의 경찰 폭행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박한솔입니다.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시청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이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강전의 변호사 조현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 무산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공수처가 재집행에 나서라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고작 200명의 벽 앞에 공권력이 무너진 상황에 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혼란과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내란 속에 체포영장 집행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네, 민주당에서는 영장 재집행을 못하면 경찰에 재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고요. 동시에 경호처 해체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경호처 해체 방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나온 안이 아니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경호처를 해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깊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주요 국가 중에서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도 그 비밀 경호국이 있긴 한데 국토안보부에서 그걸 관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일본의 경우에도 경찰청이 경호국을 관할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은 적법하게 발부가 되었습니다. 적법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공권력을 투입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경호처가 이렇게 방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서 공권력이 반드시 완수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이 민주당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관련해서 민주당의 비판이 상당히 거셉니다. 이 경호처를 향해서 내란 사병이라고도 지칭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호처의 해체에 대해서 논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해체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번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가 너무 다급하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 측과 그리고 경호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번에 나온 체포영장이 불법하다는 것이거든요. 예. 대통령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도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경찰이라든지 적법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것이고 그 내용 안에 형사소송법 조항을 배제하는 영장 전담 판사에게 이렇게 형사소송법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은 절대 없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영장으로서는 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인 경찰이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이라는 프레임들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수괴,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동조 세력, 그러더니 이제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내란 사병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탄핵소추 사유에 있어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 저는 이제는 민주당이 이러한 내란 프레임을 그만 씌워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내란 철회 부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무리해서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 역량이 떨어진다고 직격하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후 4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역량이 떨어지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탈법적, 불법적 영장을 받아서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최상병 사건 하나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마치 멸치가 고래를 삼키겠다며 달려드는 격입니다. 네,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선 공수처가 보여주기식으로 지금 존재 이유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손 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의 수사 능력을 어떻게 보면 정상화시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장을 조속히 임명하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힘을 빼는 전략을 취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흠집내기 하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란에 대한 동조 행위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위법성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위법성조차도 판단하는 주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법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법하지 아닌지는 법원의 추후 판단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일단 발부가 된 적법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 해서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당연하게도 이번에 재차 진행될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방해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공수처가 이번에야말로 엄정하게 현행범 체포 같은 그런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뭐 권한쟁의 심판도 있고 서부지방법원에도 이의 신청을 해놓긴 했습니다만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공수처가 지금 어떻게 보면 피의자 측에서 체포영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그리고 가치관 기동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헌재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이 영장이 적법했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그때 유효기간이 끝났어도 같은 사유로서 다시 영장을 발부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앞서 제가 공수처의 해체에 대해서 이제는 민주당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동안에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자라고 했었죠. 그때 공수처가 생기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형 비리가 마치 금방 없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조차도 이제는 공수처를 믿지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적으로 특검을 발의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공수처에서 이번 영장에 대해서 재집행을 하지 못하면 사건을 경찰에 재입첩하라라고 민주당에서조차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는 지금 본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 존재 의의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여야 되는 어떠한 압박감 그리고 바쁜 마음에 이러한 수사를 좀 그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면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 변호사님, 그러면 그 수사권과 절차 부분에 더해서 이 부분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공수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밝혔고 민주당도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제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이런 권한이 좀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의결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가결 이후로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관저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경호를 계속 받고 있는 부분 이것은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저를 쓰고 있는 것, 경호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최종 승인권자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만약에 이런 권한이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생각을 했다면 실상 협조 공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식의 공문이 나갔었겠죠. 예. 협조 공문으로서 보내고 최상목 권한대행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 전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총리실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들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이것은 역시 법의 해석이 최상목 권한대행과 지금 정부에게는 대통령의 경호에 대한 어떤 권한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상목 대행은 오늘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 권한 대행의 경우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적극적인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데 경호처의 그런 직무 체계상 그 지휘는 지휘 감독은 대통령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권한 대행인 최상목 대행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지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협조 공문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 인력에 대해서 그와 같은 지시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추후에 충분히 위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위법한 그 업무에 대해서 계속 수행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지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네. 경호법에 따르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의 신체에 대해서 어떠한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입니다. 지금 공수처 직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의 신체에 대해서 어떤 가해, 위해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죠. 단지 구인을 해서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호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는 경호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시를 내려야 되는 것이고요. 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들의 경우에도 이번 위법한 업무에 대해서 경호 업무에 대해서는 부당함을 인지를 하고 네. 체포영장 집행에 수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결정이 이 관심에 집중이 되는데 조금 전 속보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이 법률 대리인단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에 이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었던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이나 저나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것은 명백히 불법, 원천적인 무효의 영장 청구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공수처의 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을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붕괴되고 있다. 좌파 사법 카르텔이 결국 작동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을 대통령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요지는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들었다 이건데 150명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입장에서 물러설 뜻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불법인 체포영장을 가지고 관저로 진입을 하고 그 와중에 있어서 몸싸움까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내일 고발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기동대가 특히 같이 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대해서 어떤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실질적으로는 공수처의 내부의 검사와 수사관들 이들만으로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인원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조수사본부라고 해서 경찰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기동대와 함께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 그 앞에 있었던 지지자들에 대한 좀 혼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도만 했었어야 되는데 기동대가 그 안까지 함께 들어가면서 몸싸움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수공무집행 방해로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경찰과 공수처는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오히려 경호처가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장과 차장을 지금 소환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불응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기관 간의 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면 네. 그때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이거든요. 절차를 지켜서 하면 되는 것인데 공수처가 모든 것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가 생기면서 지금 경찰과 또 검수완박으로서 검찰에서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부분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 기관이 서로 간에 누더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된다. 이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만약에 공수처가 아니라 내란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좀 조사를 나선다면 윤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네. 이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인정을 한 부분이기 그랬죠. 때문입니다. 네, 다음 쟁점입니다. 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이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걸 놓고도 여야 공방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 녹취로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졸수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합니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내란 행위를 탄핵 심판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내란 행위와 평가를 구별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 후안무치한 행동들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만 정리했다라고 이미 그 당시 보도가 났습니다. 그렇게 정리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치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행위는 이제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 주장의 요지는 내란 혐의가 핵심 그 자체인데 그러면은 이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 소추문을 각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내란 소추에 대해서 내란 사유가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떠한 부분은 인정할 수가 있고요. 어떠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억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억지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소추가 형사 소추가 된 이유 자체는 기본적으로 내란 행위에 대한 겁니다. 네. 내란 행위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헌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것이고요. 형법상 내란 죄를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란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란 행위를 살펴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의미일 뿐이고요.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이와 같은 쟁점 사항에 대해서 헌법재판관과 그다음에 양측 대리인 간에 이런 식으로 조율하고 정리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괜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발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은 내란죄 철회 이유가 헌법 위반만 다루겠다는 의도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권성동 의원 발언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좀 정리가 되었던 부분은 사실이죠. 그리고 헌법 위반으로서 다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럼 왜 본인들이 헌법 탄핵 소추안을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하는 것이 그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뒤늦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신속히 진행을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부분을 뺐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과거에 한번 정리가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민주당이 이것을 빼게 된 이유에 대해서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결과적으로는 내란 수계, 내란 동조 세력, 그리고 아까는 경호처를 내란 사병, 이런 형태를 민주당에서는 내란이라고 국민들의 귀에 딱 들어가는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내란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이게 비상계엄의 선포는 조금 과연 이게 국가 비상사태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지만 내란에 있어서는 어떤 국가 체계를 전복시키고 이 국가 권력을 찬탈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이미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란죄의 주체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과거에도 뭐 이렇게 가능했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저는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급했었는지 이것을 이제 와서 정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더 소상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 변호사님, 관련해서 이제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출석은 거부하면서 탄핵 심판, 이 변론길이 잡히면 직접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논리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파면 여부 결정이 어찌됐건 지금 현행 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6개월 안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예. 내란죄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은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장시간에 걸쳐서 재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헌법재판소 재판 심리에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도 뭐 대리인단 선임을 늦춘다거나 지금 답변서 제출을 굉장히 늦춘다거나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한번 지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엄 선포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답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에도 그랬지만 일반 형사재판관은 전혀 별개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은 보수나 진보냐 이런 진영 논리가 아니고요.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심리를 지연시키고자 하더라도 지연시킬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미 두 차례의 변론기일이 지정이 됐고 추후 변론기일 날짜도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보다 더욱더 적은 숫자의 변론기일 이후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10여 회 정도
변론 기일이 진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2월 말까지 변론 기일이 이어진 다음에 추후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확정 판결, 이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느 쪽이 먼저 결론이 날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1월 23일로 이제 첫 공판기일이 정해져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12월 18일에 항소심 서류를 이미 송달을 받은 상황인데 그것을 받고 20일 안에 그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선 변호인이 아마도 제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선 변호인이 제출해야 되는 것이 1월 7일까지고 앞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을 할 예정이 있으면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네. 향후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추후에 선임될 사선 변호인이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1월 23일 아마 당일이나 전일쯤에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1월 23일에 재판에 가서는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기일을 다시 받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이 11월 15일에 선고가 났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633 원칙대로라면 2월 15일에는 실상 항소심 선고가 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2월 15일까지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판결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8일째인 오늘 희생자 총 179명 가운데 176명이 유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수거된 휴대전화 등에 대한 복원 작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성진 기자, 희생자 인도 마무리 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인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오늘 오전까지 전체 희생자 179명 가운데 176명의 시신이 유가족에게 인도돼 장례를 마쳤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희생자 111명의 장례 절차가 진행됐는데 오늘 오전 65명이 추가로 공항을 떠난 것입니다. 남은 희생자 3명은 내일 유족이 인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례가 끝났거나 진행 중인 유족 일부는 계속 무안공항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유류품 인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체 잔해물 주변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태블릿 PC, 또 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기기 유류품은 모두 107대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폭발 여파로 온전치 못한 유류품이 대다수지만 전자기기 48대는 유심칩, SD카드 등 저장 매체가 복원돼 일부 연락처 목록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소유자가 정확히 파악된 전자기기 24대는 연락처 목록이 일부라도 복원되는 경우 해당 유족에게 복원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최대 8cm, 경기와 충남에 1에서 5cm, 서울은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눈비 소식 없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이 4도, 청주와 대전 7도, 울산과 부산 11도 예상됩니다. 눈구름 뒤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월 5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